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 사회 고발 36번째 시간입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홍산구의 인민법원 맞은편 법률사무소 앞길에서 30대의 젊은 변호사 시혜씨가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경찰과 소방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멎었습니다. 변호사 시혜씨를 피격한 범인은 건축설계회사의 대표이사인 47살의 레이씨로 범행 약 2시간 정도인 11시 50분경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총은 사제총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한 시혜 변호사는 얼굴에 총을 맞아 머리 뒤쪽까지 관통하여 10mm 정도의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혜 변호사는 동료와 함께 주변에서 물건을 사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우디를 몰고 가서 법률사무소 앞에서 기다린 레이 사장은 시혜 변호사가 탄 차량이 접근하자 테니스 라켓 가방에서 총을 꺼내 들고 차를 세운 뒤에 운전한 기사는 내리게 하고 시혜 변호사를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백주대낮에 법원 앞 도로에서 총격을 할 정도였을까요? 범인인 레이 사장은 건축설계회사의 대표이사로 도로나 교량, 실내, 인테리어 등의 설계와 건축 및 환경녹화 관련 사업 등으로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으나 2018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건설회사와의 분쟁 등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농민공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4명의 농민공이 각각 레이 사장을 법원에 고소했고 이 사건을 피살된 시혜 변호사가 맡아서 재판에서 농민공들이 모두 이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4명의 농민공에게 체불된 임금 총 약 126만 위안, 약 2억 3천만 원을 레이 사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지불을 강제하기 위해 레이 사장의 회사와 개인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레이 사장이 농민공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법원은 레이 사장의 재산을 경매에 붙이게 되면서 이에 분노한 레이 사장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공산당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노래를 부르며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민들은 공산당의 억지 선전이 역으로 불안전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변합니다. 정말 안전한 사회라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홍보와 선전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국 사회의 현실은 현재 묻지마 충동보복 폭행과 살인사건, 묻지마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화풀이 폭행 살인사건, 그것도 아니면 대형 계란우박, 폭우, 홍수, 산사태, 싱크홀, 건물 붕괴, 화재 등으로 언제 어디에서 안전사고가 날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사회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시혜 변호사는 작년 6월에 결혼을 했고 이제 막 인생을 꽃피우기 시작한 청년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를 아는 동창생들이나 변호사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농민공들이 그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혜 변호사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레이 사장은 경영이 어려웠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했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공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판결이 있었음에도 임금 체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결국에는 충동적인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중국 사회에 만연한 4가지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중국에서 만연한 농민공들의 임금체불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심각했던 임금체불은 이미 몇십 년째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불경기로 인하여 이제 다른 산업 분야에도 고질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임금체불 문제를 도와주는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 사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인권 변호사들이 이제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피격을 받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경제가 발달할수록 빈부격차, 양극화 등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소위 묻지마 보복, 폭행, 살인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중국인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흉기를 들고 사람들이 있던 없던 충동적인 사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치안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죠. 네 번째 문제는 몽둥이나 칼과 같은 흉기에서 이제는 총기 사건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고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 통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는 물론 알려지지 않지만 중국 네티즌들이 직접 올리는 총기 사고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기 문제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 즉 임금체불과 이를 도와주는 노동인권 변호사들의 안전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잘 나가던 건축설계회사 대표이사였던 레이 사장은 힘겹게 버티는 농민공들의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면서 자신은 아우디를 몰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법원이 레이 사장의 재산을 경매에 붙였던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 슈에 변호사의 잘못이 아니죠. 심각한 양극화 등 각종 불만, 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 이해 충돌에서 양보 없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사회, 불특정 다수에게 묻지마 보복이 일상화가 된 사회, 남의 권익을 빼앗고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사회. 이렇게 중국 사회는 점점 더 냉혈함들이 사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가 이렇게 변한 이유의 근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당의 체제 모순 때문이죠. 무려 100년이나 이어온 공산당의 부정부패, 이익 독점, 권력 남용, 인권 탄압, 언론 통제, 사실 조작, 세뇌 정치 등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공산당의 등살에 억눌린 100년간의 불만이 전체 중국 사회를 왜곡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는 그저 살기 위해 존재하는 동물농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이 만든 동물사회에서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00년간 쌓인 중국인들의 불만은 바로 이렇게 충동적인 방식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사회 고발은 계속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